아무렇지 않게 북한말을 쓰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화교가 나와서 공산당은 나쁜 게 아닌데 언론에서 악마화를 한답니다. 드라마를 틀면 김일성이 죽었다는 라디오를 배경으로 아이유가 간첩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간첩처럼 울었다는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직접 간첩처럼 울었다고 진짜 드라마에서 말을 한 겁니다. 매일 중국인이 간첩질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간첩 이석기가 이끌던 통진당의 의원들이 버젓이 국회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는 북한국 10명이 휴전선을 넘어왔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학과 사람들이 저를 볼까봐 좀 쫄리긴 합니다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22년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노력했던 적이 있던가 싶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현재 대한민국의 처한 위기의 상황을 윤 대통령님께서 개혁령을 선포해야 했을 정도로 민주당이 이 나라를 얼마나 망국의 나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기 위해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잃기를 각오했지만 지킨 것들도 있었고 생각지 못하게 잃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각오한 것이지만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잃은 친구의 10배는 되는 많은 존경스럽고 소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비전 또한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탄핵은 이용되었지만 저의 신념과 행동의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유와 정의를 외칠 것이며 우리 청년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고 그동안 어른들께서 차디찬 길바닥에서 외로이 고생하시던 것을 저희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 대통령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큰 패배를 겪었고 그 패배는 너무나 썼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순수했습니다. 세상에 눈을 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었습니다. 헌재가 정의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믿었고 저들이 반 100년 동안 쌓아온 좌익 카르텔을 고작 4개월 동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는 한마디로 계엄령을 공포할 정도로 비상사태가 아니었다고 헌재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생 국가 안보는 무슨 법밖에 안 배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가 비상사태이고 아니고를 판단합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만큼의 정보력이 있습니까? 대통령님만큼 나라 기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모르는 국가 기밀 중 헌법재판관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말해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 국가 기밀과 안보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언제부터 왜 판사들끼리 국가 비상사태의 여부를 판단합니까? 또한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에는 부정선거가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정선거 없다는 거 확실히 밝혀졌습니까? 모두 구차한 변명들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실수라고 이게 결함이라고 언론공장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얼마 전 시연회라고 사람들 불러놓고 쌤쇼를 하고 있더군요. 용량이 부족하다고 각기 다른 장소에 CCTV 9대가 똑같이 7시 59분에 멈춰 있습니까? 기계가 매번 투표수를 다르게 세는데 기계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럼 기계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격이 다른 투표지가 나와도 실수, CCTV가 멈춰도 실수, 이재명의 도장 찍힌 투표지가 어망돼서 발견돼도 실수가 반복되면 불이인 겁니다. 박주원 변호사님 마이크는 왜 뺐습니까? 발언을 할수록 불리한 면이 들어가니 발언을 막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들으셨습니까? 선거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답니다. 그게 선관위에서 할 말입니까?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여도 상관없다는 민주주의 따위 개나 줘버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캐나다에서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음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지금 건너편에 있는 미국 대통령도 중국이 선거 개입을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중국에서 눈만 돌리면 한국인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이따위니까 이렇게 생각머리가 아니라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청년들 등에 지들이 빨대 꽂겠다면서 연금 개혁도 지들 멋대로 악해버리는 겁니다. 친구가 보내줘서 알게 된 건데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제가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이승만을 빤다고 저보고 모순되다고 하더군요. 여기 건대니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다. 당시 이승만은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확정 상태였습니다. 부정선거는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유당에서 한 거 아닙니까? 당시 인터뷰를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 당일에서야 부정선거 이슈를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연루하여 정보력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을 보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야 되었다고 판단하셔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하야하신 겁니다. 저의 행동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게 모순된다고 하신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부정선거를 행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면서 왜 현재의 부정선거에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모순된 것 아닙니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하면 검증하라 해주시고 사전투표 하면 폐지하라, 선관위를 하면 철폐하라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저쪽은 그러면 헌재를 잘 설득을 했으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자기 파면되기 싫다고 국가 기밀을 다 떠벌리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이미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국가 기밀을 대공개하고 있는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첩보 활동을 통해 수년간 파악하려던 민감한 정보들이 연달아서 노출되었습니다. 한국 군의 주요 작전 기밀과 장비 실태, 심지어 정보 요원 신원까지 여과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이 평소에 간첩을 동원하여 수집하려 애쓰는 정보들을 야당에서는 생중계로 떠벌렸습니다. 대체 국가 비상사태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개헌과 민주당이 국가 기밀 대공개, 무엇이 대한민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까? 마지막으로 국힘에게 묻겠습니다. 종북 종중 좌파들이 이렇게